오늘부터는 쿠알라룸푸르 여행이 시작된다. 4일간의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즐겼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도시적인 여행을 계획했다.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숙소 소개를 잠시 하면 46층에는 뮤직 라운지와 비즈니스 공간이 있다. 내가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이었는데 비즈니스 룸에서는 아이 공부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방학이라 한 달 살기를 하는 것 같았다. 리우댕도 공부할 거 챙겨가자고 그랬지만 여행가서 공부시킬 생각하지 마라고 딱 잘랐다. 몇 층인지 까먹었는데 키즈룸이라는 곳도 있었다. 바닥 상태가 더러워서 신발 신고 들어갔다. 양이들이가 기대했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이 끝이다. 키즈룸이 있는 같은 층에는 이런 야외 공간이 있다. 밤에 조명 켜지면 다시 와보자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이들이는 거미줄그네 같은 기구에서 한참을 즐겼고 나도 잠깐 앉아봤는데 시원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너무 상쾌했다. 리우댕이 앉아있는데 담아달라는 무언의 신호인 것 같았다. 보잘것없는 연출과 무빙이지만 담기 위해 노력했다. 조명이 있는 밤이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영상폰이 아쉽네. 숙소 1층에는 작은 커피 가게가 있었다. 사장님이 흑백 폴라로이드도 찍어주고 인사도 했지만 결국 한 잔도 사 먹지 않았다. 이것도 아쉽다. 왜 사 먹지 않았는지. 브런치를 먹기 위해 숙소를 나섰다. 바로 앞에 레스토랑이지만 패스. 내리쬐는 볕이 따가웠지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괜찮았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여행을 충분히 즐기기에 완벽한 날씨였다. 길을 걷다 보니 시멘트에 고양이 발자국이 있었는데 내가 공룡 발자국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고양이도 아니고 제규어라고 했다. 집도 있다고 했다. 바로 앞에 제규어 가게 있어서 압박개그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브런치를 먹기 위해 쇼핑몰 근처로 목적지 없이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지만 볕이 따가워 급히 선크림을 발랐다. 하튼 키친이라는 가게. 식당 내부도 깔끔했고 딱 여행객들이 들리기 좋아 보였다. 근데 뭐랄까 한국스러운 인테리어였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다. 이것저것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했다. 하나 둘 음식이 나왔다. SNS에 올리기 좋게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색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문 음식을 적고 싶은데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졌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충분히 배부른 식사가 되었다. 느리는 옥수수를 갈비 뜯어 먹듯이 먹었고 양이는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맛있다며 순식간에 먹었다. 리우댕도 만족스러운 비주얼과 맛에 즐거워했다. 충분한 양에 이미 배불렀던 나였으나 그래도 다 먹었다. 맞지? 네, 배불러. 밥 먹고 배부르니까 너 이제 웃음이 나오는구만. 배불러. 아까 덥다고 짜증냈는데. 배불러. 하늘이도 로카이 공원에서 봤었던 동물들 얘기하고 기분 좋아졌다. 숙소로 복귀해서 조금 쉬다가 수영장으로 갔다. 이런 가자마자 클리닝 타임이라고 1시간 기다려야 했다. 직원분이 어떻게 청소하나 찍은 건데 서양 누나가 갑자기 들어온 거다. 약품 뿌리고 청소기 연결해서 일일이 청소솔로 닦는 직원분. 방에 갔다 오자고 해도 수영장에 있고 싶다 해서 나도 같이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에 이런 경치를 보고 있자니 신선이 따로 없네. 연애할 때 코엑스 수영장에서 잘 놀았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 내 눈앞에 쌍둥이 빌딩이 보이고 풍경을 이런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게 행복하다. 잠깐 게임 시간을 허용해주니 저렇게 좋아한다. 드디어 입수 가능하다는 사인을 받았다. 팔 벌려 뛰기 20회를 다시 하고 입수 준비를 했다. 양이가 주구장창 얘기하던 47층 수영장에 드디어 입수했다. 좋아 죽겠단다.
하늘이도 오빠야 들어간 모습 보고 발을 담궜는데 생각보다 차가운 온도에 망설이다 이상하게 입수했다. 그렇게 노래 부르던 수영장에서 실컷 놀아보자. 절로 수영해서 가봤자 양이. 아빠는 물소리만 듣고 있어도 충분히 시원하다. 수영장을 가로질러 둘이서 속도 대결도 하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물놀이를 한다.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I could be lying, you could be lying to see what's behind these closed doors. But I promise you, 시작. I could be lying, you could be lying to see what's behind these closed doors. But I promise 우리 가족의 대표 안무를 정했다.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제식 동작처럼. 몽키아라에서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있는 동기 형을 만나러 갔다. 얼마 만에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 내 기억 속에 처음 본 그대로다. 쇼핑몰 구석구석 설명해주면서 완전 가이드 같았다. 내가 너무 한식이 먹고 싶어서 한식당으로 가자고 했다. 태양이는 어느새 종훈이 형 옆에 있다. 의지되나 보다. 여기도 춘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쁘게 꾸며져 있었다. 강남 분식. 간판만 봐도 벌써 침이 고였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제대로 못 먹어서 메뉴판만 봐도 미칠 것 같았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음식들 나오기 전에 시원한 맥주로 목을 죽였다.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고 종훈이 형님이랑 회사 얘기 일부, 가족 얘기 일부, 여행 얘기 일부 등을 했다. 해외여행 중에 지인을 만나니까 너무 심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저녁까지 사줘서 더 고마웠다. 그리고는 내가 숨 좀 돌릴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니 인스타용으로 딱 맞는 곳이 있다면서 고급 식료품점이 큐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줬다. 손질되어 있는 과일 사서 앞에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갖자고 얘기했다. 고급 식료품이라 단가는 조금 비쌌지만 신선도, 편의성, 진열 상태 등이 너무 좋았다. 종훈이 형님도 이제 여기 거주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다. 애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준다고 힘들었을 텐데 친절히 대답해줬다. 그리고 두리안 먹기 전 테스트 용도로 잭프루트라는 과일을 먼저 먹어보라고 했다. 잭과 콩나무에서 나오는 그 잭이 심은 씨앗이라던데.
자그마한 인공폭포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다. 몽키아라에 온 아줌마들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고 다닌다. 종일 압박하고 있으면 힘들 텐데 왜 그럴까? 애들 한 달 살기로 여기 보내놓으면 아빠는 어떤 생각할까? 회사에서 직책 보험자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자. 책임은 많아지는데 힘은 없어진다. 이제 팀장이 되는 동기들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다들 화이팅 해야겠다 등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잠깐 앉아서 과일 까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현지마트에 들러서 생필품을 샀다. 눈앞에 물건들이 있으니 여기서 선물을 사기로 하고 이것저것 물어봤다. 가이드 모드 발동한 종훈이 형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싹 쓸어가는 커피가 있다며 소개해줬는데 이 커피였다. 막대 끝에 설탕이 있어 취향대로 녹여 먹는 커피인데 커피가 생각보다 쓴맛이 강해서 난 변화를 못 느꼈다. 이래저래 선물 줄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도 쓸었다. 그런데 딱 5상자밖에 없었다. 이렇게 선물도 일부 구매했다. 선물 얘기하고 있으니 양이들이가 본인들도 친구들 선물 사야 한단다. 아 소금? 젤리를 사야 한다고 종훈이 형님한테 젤리 어딨냐고 물어본다. 형님은 그걸 또 어디 있는지 알고 데리고 간다. 소금은 또 나는 내가 또 구워주지. 양이들이는 어디 조금만 오래 머문다 싶으면 얼굴이 굳어지네. 여행이 쉬운 게 아니다 태양아. 특히나 해외여행은. 본인들이 꼭 선물 주고 싶은 친구들을 세며 젤리를 골랐다. 이제 쇼핑 끝났다. 캐셔가 봉지에 구매 물품을 담아주는데 종훈이 형님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이라서 비닐봉투도 가득 안 담는다고. 너는 뺏지 못하겠다. 자기들이 너 잘 여기 사는 줄 있다가 알고 3D는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 불려왔고 이래저래 배부르고 즐거운 몽키아라에서 시간을 보냈다. 몽키아라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조명이 켜진 트윈타워를 봤다. 건물에 감탄한 적 없었는데 이 빌딩은 나에게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쿠알라룸푸르 여행 1일차 끝. 쿠알라룸푸르 여행 2일차. 오늘은 메인 일정이다. 코타키나발루에서의 자연휴양은 잊은 만큼 도시적인 아쿠아리아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감상 일정이다. 오늘도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오늘 브런치, 점심은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가게이다. 애프터원이라는 카페인데 후기도 좋고 딱 이웃행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가게였다. 나의 일정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일어나서 영상만 편집하고 있었는데 느리가 깨어났다. 뽀뽀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따라 서비스가 많다. 몰아서 뽀뽀해주는 거야? 그냥 양이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버렸다. 강남 분식에서 먹다 남은 떡볶이, 튀김으로 아점을 해결했다. 리우댕은 시키만 하면 된다는데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코타키나발루에서 산 옷 입고 일단 기분 좋게 출발. 관상의 수양대군 등장신 이후에 최고의 등장신이 나타났다.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3명의 전사. 먹으러 가서 그런가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인다. 숙소 나와 몇 분 걷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다. 애프터원, 리우댕과 양이너리가 맛있게 먹길 바랬다. 11시쯤 갔었는데 실내는 거의 가득 차 있었고 야외의 자리가 몇 테이블 남아 있었다. 각자 음식 1개씩 그리고 음료를 주문했다. 우리는 원래 실내 테이블에 앉았었다. 사실 실외가 더울지 알고 실내에 앉았었는데 그늘에 있으면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실링팬도 돌아가서 우리나라 봄, 가을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사실
너무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 냉방병 걸릴 것 같았다. 맛있게 잘 먹고 있다가 내가 카메라 앵글을 바꿨다. 조금 더 리얼한 표정을 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리우댕이 카메라를 보고 먹방을 찍고 있네. 갑자기 왜? 내가 준비한 식단과 음식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리고 리우댕이 찍어 먹고 있는 젖빵은 내가 시킨 건데 계속 먹더라. 첫 끼니의 분위기도 프레시해서 충분히 기분 좋은 식사였다. 저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영상으로 하늘이 보니 커트한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리우댕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음식이 나왔다. 그런데 이미 배불렀다. 결국 내가 또 다 먹었다. 내가 시켰던 이 음료가 정말 맛있었다. 하늘이도 맛있게 마셨다. 음식 거의 다 먹고 그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했다. 아쿠아리아 간다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던 양이들이 배도 불렀으니 이제 상어 가을이 보러 출발해보자. 시작부터 피라냐가 반겨준다. 투구개가 초입에 있었는데 크기도 무지 큰 녀석이 있다. 투구개를 보고 우리 가족 모두 놀랐다. 시작과 동시에 감탄사가 나왔다. 하늘이를 반겨주는 동물들 때문에 더욱 신났다. 태양이는 무엇을 저리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걸까? 나무에 숨어있던 이구아나를 유심히 쳐다보던 하늘이 또 있어 태양아 뒤에 또 있어. 리우댕표 인증샷 찍는 중인 양이들이 대형 물고기만 보면 우와 우와 그러다 사람 내리는 우리 가족 사진도 남겼다. 코코로 크랩도 있었다. 둘 다 너무 맛있겠다고 그랬다. 뭐야? 태양이 갑자기 동생한테 친절한 오빠 모드가 됐네. 귀여운 보고를 보고 어른이나 애나 다들 푹 빠져들었다. 볼 게 너무 많다. 귀여운 보고 단독샷이 여기 있었네. 드디어 아쿠아리아의 메인 코스인 해저터널로 향했다. 곰치 녀석이 있는 듯 없는 듯 뻐끔뻐끔하고 있었고 위를 쳐다보면 대형 가오리들이 머리 위를 자유롭게 헤엄쳐간다. 꼭 사람의 눈, 코, 입이 있는 것 같아 귀여운 가오리. 너무 커서 내 머리 위를 지나가면 움찔움찔하기도 했다. 상어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이빨을 보니 무시무시해 보인다. 조스바를 보면 꼭 저렇게 생겼던데 꽤나 디테일한 아이스크림이었네. 못생긴들 이렇게 다 붙어있잖아.
시드터널에서 나오면 또다시 동물들이 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나 색깔이? 대형 볼 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 물고기가 있고, 볼 밖으로는 물이 계속 흐르면서 물이 순환하는 것 같았다. 뭔가에 걸린 듯 멍하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영역엔 해마, 해파리 등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근데 요새 밑에 뭐가 있어? 가족 사진도 남겼다. 모두 표정이 좋은 거 맞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념품 샵도 들렀다. 뱀으로 놀렸다. 그러자 태양이도 리우댕에게 상어 인형으로 놀래켰다. 선물 하나씩 고르라고 하니까 엄청 고민했던 태양이다. 아 파충류랑 파충류, 바다생물 중에 바다생물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만 사야 어렵단다. 되니까 어떻게 골라야 되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파충류 콜렉터를 샀다. 그거 결정한다고. 리우댕은 이모 인형을 샀다. 나왔습니다. 느리는 로카이 공원에서 거북이 인형 사서 이번에는 사지 말라고 했더니 저렇게 뾰루퉁한 표정이다. 잠깐 정신적으로 리프레시를 했다. 이제 KLCC를 돌아보기로 했다. 지도에 포토스팟이 6번까지 있다. 천천히 다 둘러볼 생각이었다. 무슨 나무가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 익숙치 않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으니 다들 신기했던 것 같다. 여기는 이번 포토존이다. 아마도 제일 많이 찍는 곳이지 싶다. 나는 영상을 찍었고 리우댕이 사진을 찍었다. 너무 높아서 한 번에 카메라에 상상으로 담기가 쉽지 않다. 낮에 찍어도 이쁘다. 밤에 조명이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산책하다 보니 태양이가 목이 마르다고 했다. 저 멀리 식수대가 있다며 빨리 가자고 한다. 아빠 저기 봐. 정화된 물이니 식수로 먹어도 된다고 써 있었다. 나도 더워서 그냥 마셨다. 미지근한 물이어서 갈증만 해소했다. 말이 메뚜기 엄청. KLCC 중앙에는 이런 로터리 같은 넓은 잔디가 있다. 이런 건 또 영상으로 남겨줘야지. 싫은 데 있잖아. 잔디를 밟으니 괜히 축구가 하고 싶었는지 은근슬쩍 축구공 어디 없나? 이런다. 아이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걷다 보면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깊이가 얕은 물놀이 가능한 곳이 나온다. 워낙 덥다 보니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시원하게 놀고 있다. 양이 느리는 옷 젖으면 안 되니 발만 담궈져 있다. 쉬고 가는 건가 봐. 아빠도 살만 담글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애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나는 이번 포인트도 괜찮았지만 여기서 사진 찍은 게 더 좋았다. 바닥에 물이 있고 나무도 나오고 타워까지 나오니까 멋진 것 같다. 놀이터에는 구름 사다리가 있었다. 가는데? 양이가 다리 찍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카메라 트릭을 쓰려고 하네. 태양이가 아빠도 보여달라고 하길래 오랜만에 힘 좀 썼다. 내 등에는 약 40kg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나의 전진을 방해할 순 없었다.
러닝 코스가 1km 넘게 설계되었던데 혹시나 또 오게 된다면 꼭 뛰어보고 싶다. 이 나무들은 보고 또 봐도 참 신기하고 웅장한 것 같다. 이제 쌍둥이 빌딩의 전면에서 사진 찍기 위해 수리아몰로 향했다. 와, 진짜 웅장함이 다르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다. 여기서도 사진 여러 컷 남겼다. 태양이가 스스로 콜라 2캔을 시켜봤다. 야간에 조명 켜진 타워를 보기 위해 저녁부터 먹었다. 태양이는 자기 음식이 있어도 하늘이 음식이 더 맛있어 보였나 보다. 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먹냐? 가까운 거리도 차 타는 리우댕도 오늘 산책이 힘들었나 보다. 1층에 페트로나스 F1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다.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니까 진짜 멋있었다. 진짜 이 타워만 보러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조금 있어 보이게 찍어주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매일 가서 사진 찍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쿠알라룸푸르 여행 2일차 끝. 쿠알라룸푸르 여행 3일차. 오늘은 리우댕 생일이라 신경 쓸 일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테마파크 말고 과학관을 가자고 한다. 일정 다 꼬였다. 일단 과일로 아침을 간단히 먹었다. 에어컨을 많이 쐬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있어 팡콜 한 병 마셨다. 애들은 괜찮은데 나만 음식 가리고 감기 기운이 있다. 월요일이라 여기도 출근했는지 주차장에 가득이다. 역시 남들 일할 때 노는 게 재밌는 거다.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1층 편의점 가서 우유 한 팩씩 먹었다. 각자 마시고 싶은 종류대로 골랐다. 난 초코. 포장은 맛있어 보이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하늘이가 편의점 친구 만들었다며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같이 와봤다. 태양이한테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맛이 어땠어요? 땅콩 맛은 나는데 연한지 맛은 없다고 했다. 별로야? 리우댕은 그냥 다 맛있는 것 같다. 답변도 없다. 나도 초코맛 우유를 마셔본 결과 너무 연해서 살짝 비린 맛이 있었다. 그리고 리우댕 복장이 뭔가 이상해서 유심히 살펴봤다. 아쿠아 슈즈를 왜 밖에 다닐 때 신는 거야? 하늘이에게도 맛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하늘이의 관심은 엄마가 신고 있는 아쿠아 슈즈뿐. 숙소에서 걸어서 수리아몰까지 갔다. 숙소 위치가 좋다. 오늘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웅장했다. 어제보다 더 멋진 모습인 것 같다. 앞으로 가봐. 과학관 간다고 해서 양이들이도 신난 것 같다. 내일 수영은 내일 엄청 많이 할. 과학관에 있는 수리아몰을 도착했다. 아침부터 하늘이가 눈이 계속 따갑다고 해서 식용수부터 샀다. 혹시나 식료품점에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내일 아침 재료만 샀다. 소고기가 싸길래 내일 아침으로 한 팩 샀다. 어느 가게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약국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 식염수를 샀다. 말레이시아 와서 식염수 사는 게 주요 일정이 되어버렸다. 양이들이도 외국에서 식염수 사는 건 잘하겠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식염수를 깠다. 이쪽 눈이 아파, 이쪽 눈이 아파? 길거리에서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들어. 식염수를 넣자마자 눈이 괜찮아졌다고 했다. 나는 내 눈이 아님에도 넣는 것만 봐도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눈이 아프다고 했던 걸까? 눈 좀 감고 있어. 여튼 식염수로 쉽게 종료되어 이제 여행 시작이다. 어때? 삐까번쩍하게 꾸며놓은 커피집이 있어 들렀다. 갔어? 가자, 나가자. 가격대가 있어서 선물용으로 구매하기로 찜하고 나왔다. 어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고 해서 또
또 먹으러 왔다. 그런데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는 않다고 해서 그거만 시켰다. 여행 와서 진짜 태연이가 제일 잘 먹는 것 같다.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자연스레 나오는 춤이라고 한다. 요즘 저렇게 율동을 자주 하던데 이런 의미였구나. 맛있어서 나오는. 아 오이. 리우댕이 귀여워하니까 한 번 더 달라고 하고 앵콜로 한 번 더 보여줬다. 하늘이 귀엽다 해주니까 양이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태양아, 너무 급조한 거 티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루브가 없는 것 같잖아. 과학관에 갔다. 과학관 아니랄까봐 분자 모형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리우댕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우리도 줄 서서 티켓팅했다. 온통 영어라서 신중하게 읽어보느라 시간 좀 걸렸다. 과학관 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결국 태양이는 실패했다. 태양이가 힘들어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했다. 입장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옆에 있는 서점을 들렀다. 하늘이 책 한 권 사고 나오는 길에 한강 작가 단독 판매존이 있었다. 드디어 과학관 입장. 신나게 입장을 하기는 했는데 와,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시작부터 치열한 체험존이었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체험하기 성공했다. 그런데 체험을 하긴 하는데 아 진짜? 원래는 관심 없는 녀석들. 여기가 거의 입구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 많다. 조금 있으니 학생 단체 관람객도 몰아쳤다.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면 체험이 시시한지 자리를 떠버리는 양이 결국 공룡존에 가버렸다. 나도 그랬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룡은 그렇게 지겹고도 가지게 놀았을 텐데 공룡만 발견하면 흥분되는 게 참 신기하다. 각종 광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했고 자원 채취 회사답게 이런 류의 체험이 많았다. 레버가 3개 있는 암, 바스켓 등을 조정하는 레버가 달라서 아이들이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구역구역 한번 가보려고 노력한다. 휴먼 자이로를 체험하기 위해 줄 섰다. 키가 140 이상 체험 가능한데 담당자가 애매한 눈빛을 보냈다. Exactly 140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관광객임을 눈치챘는지 체험하게 해줬다. 양이에게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 말해주니 쉬워 보인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어갔다. 체험을 마치고 기구에서 내려오는데 웃음을 짓고는 있는데 눈빛에 초점이 없다. 약식으로나마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을 맛본 소감을 물었다. 어. 좋았는데 비행기 타는 것 같았다는 태양이. 어지럽지.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체험도 했다. 아니 저 앞에 얘 버튼 나올 거야 설명. 나도 한번 해봤는데 계속 가, 계속 생각보다 가. 시간이 짧더라. 오른쪽 거 밑으로. 오른쪽 거 밑으로. 오, 태양이도 됐어. 뭐 실패했지만 성공했다고 해줬다. 우주선 내부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왔다. 너무 현실감 있는 구성이었는지 체험한 양이늘이가 너무너무 신기하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번에는 목성 체험이다.
레드 스팟이 뭔지 모르겠지만 목성 표면에는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거 느껴보자고 했다. 머리카락 날리고 난리 났다. 그래도 그냥 재밌는 양이늘이다. 여기는 조력 발전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인데 그냥 파도 만드는 체험이다. 리우댕이 체험을 시작했다. VR을 이용한 가상 환경에서의 컨트롤 능력 향상 목적의 기구인데 기구 올라가는 것부터가 컨트롤이 잘 안된다. 위생신경 쓰고 기구 착용했다. 이제 시작이다. 끝나고 토할까봐 살짝 걱정했었다. 가상 환경에 제공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응하는 리우댕. 몸은 안 움직이고 목만 열심히 움직이는 리우댕. 생각보다 어렵다는 소감을 남긴 리우댕의 체험이었다. 김태양, 숙소 가서 수영하고 싶다고 짜증내서 양이만 데리고 숙소 갔다. 2월 10일은 리우댕이 태어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당사자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명소를 데리고 갔다. 수염에 가렸지만 뾰루지까지 나면서도 최선을 다해 여행을 다녔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열일하는 미모를 가진 리우댕. 그래비를 기다리는 그 순간도 놓칠 수 없어 카메라에 담았다. 우아하게 그랩에서 내려 반얀트리에 들어섰다. 꽃이 많은 그림에 꽃 한 송이가 추가되었다. 리우댕 어딨어? 엘리베이터 조명이 이쁘다며 셀카 모드 온. 역시 반얀트리네 하면서 여러 장 찍었다. 어이쿠야, 미녀와 야수도 이런 느낌이려나? 58층에 도착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버티고바가 나온다. 보랏빛 조명에 취해 올라가다 보면 힙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멋진 모습이 나타난다. 어딜 가나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남자 마음. 우리는 입구에서 바로 우측편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바꿔 앉은 자리에서 보는 트윈타워는 장관이었다. 메뉴판을 보며 어떤 술을 주문할지 얘기하고 리우댕은 이 모든 순간순간이 최고의 생일이란다. 기본 안주를 받고 순수하게 너무 즐거운 표정의 리우댕을 계속 담았다. 가방에 자전거 랜턴이 있어 비추고 찍었더니 완전 예술이다. 주문한 술이 나와서 한 잔씩 마셨다. 나도 같이 짠했다. 근데 너무 같은 각도로만 영상을 찍은 것 같아 아쉽네.
잔씩 마셨는데 부족했다. 또 시켰다. 애들 태어나고 처음 나온 해외여행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이었고 지금까지 서로 잘 살아왔다 등등의 부부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 등등. 시끄러운 와중에도 서로 진심을 얘기했다. 약 1시간 30분을 타워 야경을 안주 삼아 즐겼다. 여기 와서 야경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리우댕 인스타용 사진 찍는 걸로 생일 파티 끝. 이렇게 쿠알라룸푸르 여행 3일차 끝. 이제 10일간의 첫 번째 가족 해외여행 마지막 날이다. 코타키나발루에서 5일간의 여행을 했고 쿠알라룸푸르에서 4일간 여행하고 마지막 날이다. 나는 오늘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었다. 마지막 날이라 아쉬워서 그런지 더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제 수리아몰 식료품점에서 구매했던 소고기도 오븐에 굽고 그린 홍합도 삶기 위해 세척을 했다. 망고도 샀었는데 덜 익은 거라 소고기랑 같이 굽기로 했다. 그래도 구우니까 싱그러운 과일 맛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린 홍합은 몽키아라 마트에서 샀던 히말라야 소금만 넣고 보글보글 끓여 먹었다. 그린 홍합 몸에 좋다더라. 이렇게 아침을 직접 차려 먹어도 됐을 텐데 마지막 날 이렇게 먹는 게 아쉬운 마음이다. 양이들이 또 아침을 해주니 기분이 좋단다. 소고기도 맛있고 구운 망고도 맛있고 홍합도 맛있고 숙소에서 밥 같은 밥을 먹고 이제 이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떠나려니 너무 아쉽다. 매일 하늘이가 얘기했던 편의점 친구. What time is open?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에 미리 인사할 겸 찾아갔다. Because 10 a.m.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 간단한 인사는 몇 개 국어가 가능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편의점 친구와 인사하고 나왔다. 리우댕은 커피를, 양이들이는 아이스크림 하나씩 골랐다.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양이들이. 그러다 갑자기 리우댕이 하늘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편의점 친구와 사진을 찍자고 데리고 나오더라. 하늘이는 지금도 친구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200명이라는데 외국인 친구도 한 명 늘어서 이제 201명이 되었다. 하늘이 첫 외국인 친구와도 작별 인사를 했다. 그랩에서 내리자마자 넓은 잔디 광장을 마주할 수 있었다. 와, 그런데 볕이 따가운 건 더 장난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양식의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식민 시절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까지.
그래도 높은 하늘에서 펄럭이는 국기가 제일 와닿았다.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는 가족 안부를 쳤고 영국 식민 시절 정부 청사로 사용했다는 빌딩은 리우댕 셀카 배경이 된다. 이 무르데카 광장은 날씨가 맑아야 제대로 된 풍경이 되는 것 같다. 오늘따라 표정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였다. 굉장히 더운 날씨임에도 그녀의 셀카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사진도 한 장 남겨야지. 광장 주변의 여러 건물들을 보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리우댕이 항상 앞장서서 걷는다. 역시나 그들의 앵글은 가치 있는 모습을 찍기 어렵다. 연방염 도주기가 펄럭이는 게 너무 이뻤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무들은 다들 멋있었다. 애들이 힘들어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못해 아쉬웠다. 도착했을 때는 국기가 펄럭이지 않았는데 떠나려니 펄럭였다. I love KL 조형물을 배경으로도 사진과 영상을 남겼다. 이 순간에도 양이누리 표정은 좋지 않았다. 이제 센트럴 마켓으로 가는 길. 축 처진 어깨에 불만 가득한 표정의 양이누리다. 그늘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여기 모든 색감이 너무 이뻐서 영상으로 남기고 이게? 싶었는데 맞다, 진짜 한 앵글에 담기 힘든 가족이다. 내가 날고 싶은 이 펄럭이는 국기를 보면 뭔가 자유로워 보여 계속 눈이 갔다. 마켓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힘을 내는 양이들이. 주요 관광지답게 여기도 사람이 북적북적했다. 웰컴 투 센트럴 마켓. 둘러보기 전에 먼저 애들 목 좀 축이려 편의점에 들어갔다. 물 마시라니까 끝까지 탄산음료 마신단다. 다들 선물 사러 왔는지 여기에 사람 다 있었네. 밖에는 볕이 따갑다 보니까 확실히 실내로 다 들어갔나 보다.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살겠다는 양이누리. 태양이 머리를 보니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에어컨 틀고 오늘 숙소 엄마 아빠는 이제 쇼핑 시작했는데 힘내라 얘들아. 장신구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이쁜 거 많더라. 쇠고리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젖을 정도로 더웠을 텐데도 쫓아다니느라 고생 많다 얘들아. 그래. 기념품 파는 것도 많은데 내가 눈이 돌아가더라. 저야 이 위에 봐. 칼도 있었는데 내가 쓸 수 있으면 바로 샀을 것 같다. 주석으로 만든 잔 등 기념품도 있었다.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위로 화장실이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티트레이도 샀고 선물할 캔들도 샀다. 근데 5불이면 저럴만해. 마당칸이라는 식당을 갔다. 메뉴판을 보고 맛있겠다 싶어서 이 식당을 선택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다. 음식 가격 외에도 10%의 서비스 요금과 6%의 세금 추가됐는데 콩콩 갈때 시간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시킨 음식 4개와 사이다 1개. 하늘이 음식이 제일 빨리 나왔다. 그 하나 그 약간 짭조름. 다양한 음식이 조금씩 구성되어 있었고 간장 넣고 간 맞추고 한입,
그래도 입맛에 맞는지 하늘이 맛있게 먹었다. 태양이 거다. 태양이 거. 태양이는 만두 들어간 국수를 시켰는데 나 살벌 아닌데? 맛있게 먹었다. 다만 만두에 새우가 들어가 있었는데 맛있어. 살벌 아닌데? 이거 포함된 거야. 고기 만두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던 평가였다. 나 살벌 아닌데? 맛있어. 내가 시킨 음식은 맛이 모자리였고 잘 먹었다. 미우댕은 시켰는데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 미우댕이 반찬과 선물로 준 커피를 보내면 회장 밖에 잠시 앉아있었다. 하늘에 꼈어? 하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아까 꼈어? 카드가 다가왔다. 고객님 지금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장 앞에 앉아있지 말란다. 하늘에 방울냄새. 로마에 가면 러버를 따라야지. 냉큼 일어났다. 포장을 고급지게 해놓아서 그런지 비가 번쩍한 매장들. 종류도 많아서 뭘 사야 할지 고민될 것 같은데 리우댕은 직원분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니 몇 바퀴 샀다. 나는 커피를 잘 안 먹어서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던데 이 커피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내일이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수영장이라 오늘 지칠 때까지 수영하자고 했다. 씻고 들어갈게. 씻고 들어갈게. 센트럴마켓에서 구매했던 망고스틴 1kg에 15링깃이었는데 현금이 13링깃뿐이어서 13링깃어치만 샀다. 시원하게 먹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었다. 양이 느리는 처음 본 과일인데 마늘같이 생겨서 안 먹으려 했다. 진짜 맛있는 과일이라고 도전해보라고 했다. 나도 먹어보고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이었다고 경험을 얘기해줬다. 네, 맛있지? 말레이시아에서 여행하는 기간 동안 절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게 하늘도 아쉬운지 비를 내렸다. 귀국날 아침 6시에 그랩 불러 공항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탈 비행편 정보 확인하고 수화물 붙였다. 예약 안 해줘서 조금 비싸게 지불했다.
이런 아침을 먹었다. 혹시나 올드타운에서 먹었다.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다 보니 리우덴 가방에서 맥주 한 캔이 나왔다. 갑자기 도대체 왜? 저 반팔 반바지도 갈아입어야 했는데 버틸 만큼 버텼다. 갈아입기 귀찮아서. 면세점에도 들렀지만 리우덴 본인이 쓰는 게 없어 그냥 나왔다. 제 게이트로 향하는데 비행기가 보이니 진짜 귀국길인 것 같다. 여긴 에어아시아 천국이네. 이젠 익숙해진 무빙워크와 캐리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잠이 깨고 집에 간다는 편안함에 춤을 췄다. 우리도 에어아시아 비행기로 한국 가는데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영상 편집할수록 또 떠나고 싶어 미치겠다. 비행까지 시간이 남아서 공항 바닥에 앉았다. 카페트라서 따뜻하니 좋았다. 눌러 앉고 싶었다. 이제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되었다.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타고 약 30분이 지났다. 본 활주로에 진입했고 이륙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시끄러울 때도 다들 꿀잠 중이다.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끄떡없는 리우덴과 양이들이 일찍 일어나고 10일 동안 여행하느라 많이 지쳤나보다. 결국 경시대회 문제를 푸는 하늘이. 미리 예약한 기내식을 먹고 또 잤다. 난 계속 영상 편집했다. 도착했다. 인천공항. 그리웠던 한국 냄새. 출국장 나오자마자 한식 때려 넣었다. 아무리 말레이시아 음식이 맛있어도 한식한테는 안 되지. 포항 가는 마지막 공항 리무진 버스를 예약했었다. 4시간 조금 넘게 걸려 포항 터미널에 도착했다. 12시에 집에 도착했다. 고생했어 다들.